오셨사옵니까? 춘향이의 은밀기방의 안주인 춘향이옵니다. 선비님께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나이도 외모도 무난해 보이는 이성이 다가와 오늘 저와 불장난 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선비님께서는 누구요? 와, 좋소. 중 무엇을 택하시겠나이까? 이 질문은 실제로 미리견에서 진행됐던 설문이라고 하옵니다. 선비님들께서 예상하셨다시피 사내들 10명 중 7명은 무조건 하겠소. 라고 답하였고 여인들은 아무도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안 하겠다고 대답한 사내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이미 연인이 있거나 그 여인이 불려시일 수도 있어서 라고 대답했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서 만약 선비님께서 연인이 없으시고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10명 중 1명의 사내를 제외하곤 모든 사내가 하겠소 라고 답했다고 하옵니다. 왜 사내와 여인은 이렇게 다른 응답을 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선비님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사내와 여인의 응답 차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욕구 불균형이옵니다. 한마디로 아무 여자라도 상관없이 다양한 여인과 하고 싶어하는 사내들에 비해 그걸 허락해주는 여인이 없다는 것이옵니다. 약간은 희망적인 다른 통계를 보시면 서바나의 심리학부 연구팀에서 19에서 37세 263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우연히 예상치 못했던 하룻밤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였사옵니다. 위의 설문과 다른 점은 처음 본 이성이 보자마자 대뜸 저랑 불장난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닌 어찌저찌 하다 보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을 때 그 이성과 합체를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이옵니다. 과연 이번에는 여인들이 어떤 응답을 하였는지 소녀와 같이 보겠사옵니다. 첫 설문과는 다르게 두 번째 조사에서는 그래도 10명 중 2명의 여인들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사옵니다. 선비님들께선 여인들의 이런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 것 같사옵니까? 그렇사옵니다. 바로 여인은 사내하기 나름 이란 걸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소녀가 아직 홀로 지내시는 선비님들께 더 쉽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여인 입장에서 보는 확실하게 여인을 휘감는 방법을 준비하였사옵니다. 첫째로 하룻밤 불장난에 대해 사내와 여인이 왜 이토록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이옵니다. 둘째로는 여인의 근본적 특성을 공략하여 선비님에게 푹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여심을 잘 아는 선비님께서 계시옵니까? 그런 선비님께서 계신다면 사내 입장에서 보는 여인을 잘 휘감는 방법을 방명록에 남기시어 소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소녀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때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이야기 값을 받고 바로 시작하겠사옵니다. 구독 1냥에 좋아요 2냥은 소녀가 선비님들께 더 좋은 이야기를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부탁드리옵니다. 첫째는 사내와 여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설문 결과에서 공통점은 여인은 사내에 비해 불장난에 대해 훨씬 더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사옵니다. 그냥 남녀 서로 비슷하게 원하면 참 좋겠으나 이것은 사내와 여인의 번식 전략에서 오는 차이가 있사옵니다. 선비님께서 이걸 이해하셔야 여인을 근본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잠시 원시시대로 가보겠사옵니다. 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옵소서. 주변의 가옥과 도성 성벽은 모두 사라지고 나무와 큰 들판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황량한 곳에서 인간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겠사옵니까? 그렇사옵니다. 바로 생존이옵니다. 원시시대 때의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것이 엄청 많았사옵니다. 날씨, 추위, 식량, 질병, 맹수 등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생존을 보장받지 못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발현되는 본능이 바로 종족 번식 본능이옵니다. 사내들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씨앗을 뿌리고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10개월간 구성원을 지키옵니다. 근데 이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후손이 유산되어 종족 번식이 물거품이 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내는 다시 씨앗을 뿌리려고 하오나 유산을 한 이후라 여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씨앗을 뿌릴 수가 없사옵니다. 사내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인에게 다시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웬걸 정말 안타깝게도 식량을 구하러 간 사이에 아내가 맹수의 습격을 받아 또다시 종족 번식에 실패하고 마옵니다. 또 다른 여인에게 씨앗을 뿌려 싸우나 추운 날씨 때문에 유산, 질병 때문에 실패 이렇게 쳇바퀴 돌듯 계속 실패를 거듭하옵니다. 기껏 자신의 씨를 품은 여인을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며 하나의 씨앗에 애지중지 정성을 쏟았는데 무사히 자손이 태어나리란 보장도 없고 간신히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고 사내는 이러다가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멸종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옵니다. 씨앗 하나를 심어놓고 산모 하나를 1년 동안 보살피는 것보다 차라리 산모를 보살피는 건 대충 하더라도 1년에 300의 씨앗을 뿌리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사내의 이런 다다익선 전략은 종족 번식 측면에선 합리적이요. 10명 중 1명만 생존하여도 300개의 씨앗을 뿌렸으니 1년에 30개의 씨앗은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옵니다. 하여 사내는 흙에다가 씨를 뿌리고 나서 몇십 분만 지나도 다른 흙에 또 다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몽둥이를 가질 수 있게 진화된 것이옵니다. 한마디로 원시시대 때의 사내들은 일단 씨를 뿌리기만 하면 번식과 관련된 모든 행동이 끝나는 셈이었던 것이옵니다. 이후 여인들이 어떻게 되던 나몰라라 하면 그만인 셈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사옵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끝나는 사내들과 달리 여인은 씨앗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1년간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옵니다. 식량을 스스로 편히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맹수로부터 도망치기도 훨씬 힘들어지는 것이옵니다. 하여 여인은 어떤 사내의 씨앗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사내와는 다른 기준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바로 소녀가 앞선 이야기에서 말했던 강함과 책임감이옵니다. 여인이 사내의 강함을 본다는 것은 저 사내가 굶주림, 맹수, 추위 등으로부터 나의 생존을 보장해 줄 만한 사내인가? 저 사내의 유전자는 우수한가 등의 생각으로 드러나옵니다. 여인이 사내의 책임감을 본다는 것은 저 사내가 임신기간 동안 나를 돌봐줄 사내인가? 자식이 태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을 챙기는 사내인가? 딴 여인에게 넘어가 버리지 않을 사내인가 등의 생각으로 드러나옵니다. 한마디로 일은 일대로 벌려놓고 도망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왜 앞선 설문에서 남녀의 반응이 서로 갈렸는지 아셨을 것이옵니다. 사내와 여인은 서로 추구하는 성전략이 완전 반대인 것이옵니다. 한마디로 사내는 낯선 여인이 불효시처럼 위험한 여인만 아니라는 보장만 있다면 다다익선으로 씨앗을 일단 뿌리려는 본능이 있는 것이었고, 반대로 여인은 어차피 1년간 하나의 씨앗밖에 못 받아들이고 임신기간 동안 약해지오니 낯선 사내가 대뜸 씨를 뿌리려고 한다면 그 사내가 우수한 사내인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내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옵니다. 여인을 잘 만나는 똑똑한 선비님들은 결국 이런 여인의 본능을 이해하고 공략할 줄 아는 선비님들인 것이옵니다. 한마디로 선비님들께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강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면 되는 것이옵니다. 현재 시대의 여인들이 저 사내 완전 나의 취향이구나, 왠지 이 사내와 함께 있으면 설레는구나 등의 생각도 결국 이 사내의 씨앗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확신이 생긴 순간에 드는 생각들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인을 빠르게 내 여인으로 만드는 방법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비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여인으로 하여금 저 사내의 씨앗을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일 것이옵니다. 모든 사내들이 여인을 볼 때 아름다운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오나 여인들의 사내 취향은 정말 다양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심들을 다 공략할 수 있는 핵심 재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뒤에서 말씀드릴 방법 또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반대로 이 마음가짐이 잡혀있지 않다면 뒤에서 알려드릴 방법 또한 쉽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 선비님들께서 여인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은 아버지가 7살 딸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사옵니다. 물론 선비님들의 나이에 따라 여인의 나이 또한 먹을 만큼은 먹었을 수도 있겠사오나 나이를 먹어도 여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응석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사옵니다. 여인은 나이를 먹어도 소녀이고 싶다는 말이 있지 않사옵니까? 결국 위에서 말씀드렸던 강함과 책임감, 그건 아버지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이옵니다. 한마디로 선비님께서 그 여인을 딸처럼 대하고 그녀들이 선비님을 아버지같이 느끼는 순간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옵니다. 가끔 그 여인이 투정 부리거나 칭얼거려도 아버지의 마음가짐으로 그 모습을 보면 어떠신지요? 그냥 귀엽게 여기고 포용해 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반면에 그녀가 너무 무례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는 아버지가 딸을 훈육하듯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짚어주시옵소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여인보다 그릇이 큰 사내라는 여유로운 느낌을 만들고 이런 아버지의 느낌의 여인들은 강한 남성성을 느끼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옵니다. 저번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듯 여인은 이런 순간에 강한 설렘과 흥분을 느끼며 욕구 또한 쫙 올라오며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자, 그 다음은 눈빛이옵니다. 선비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할 때 당당하고 확신에 차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봐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여인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내들도 되게 많은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듯 당당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눈을 바라보는 사내에게 여인들은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사옵니다. 하온데 평소에 눈을 잘 바라보는 선비님조차도 예쁘고 매력적인 여인을 볼 때에는 괜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눈빛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여인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옵니다. 그러실 때마다 처음의 마음가짐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그 여인이 예뻐도 그래봐야 7살짜리 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예쁜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위축될 필요 없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그 여인을 쳐다볼 수 있게 될 것이옵니다. 아무리 눈빛을 연기해도 마음가짐 자체가 잡혀있지 않다면 여인들은 거짓 눈빛 연기를 귀신같이 알아챌 것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빠의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진실된 눈빛 또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호감 표현이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아주 곱구나 라고 당당하게 표현해 보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내는 여인 입장에서 되게 듬직하고 자존감이 높고 당당한 사내라고 인식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비님께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여인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만 하면 여인이 고마워하긴커녕 이 사내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떠는구나, 참으로 시시하구나라고 여기는 거 아니오 하는 의문 말이옵니다. 그 말도 반은 맞사옵니다. 여인에게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이 그저 여인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한 아부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여인 입장에선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사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구나 하고 귀신같이 알아채옵니다. 사내들 입장에선 어차피 같은 칭찬인데 뭐 그렇게까지 다르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사오나 여인들은 감수성이 발달한 동물이기 때문에 입에 발린 거짓말과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말은 얼마든지 구분해낼 수 있사옵니다. 물론 이 또한 아름다운 여인 앞에 가면 오히려 입이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사옵니다. 저 여인은 아름답다는 말을 살면서 수천 번을 들어왔을 텐데 내가 칭찬해봐야 감흥도 없지 않겠소 하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사오나 소녀가 뭐라고 했사옵니까? 여인이 어떻고 저떻고를 신경 쓰지 마시옵고 딸아이 칭찬하듯 웃으며 기분 좋게 칭찬해 주시옵소서. 7살 딸아이를 칭찬하는데 이것저것 재면서 칭찬하진 않지 않사옵니까? 설령 투박하게 표현했다고 할지언정 그 속에 담긴 당당함에 그 여인은 이 사내 대체 뭐지?
하는 생각과 함께 강한 끌림을 느낄 것이옵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내들이 워낙 없다 보니 반대로 이럴 줄 아는 선비님들에겐 여인들이 강한 숙한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행동의 배려심과 이끌어주는 모습이 동시에 있어야 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무엇을 먹겠사옵니까? 하고 그 여인이 물어봤다고 한다면 나는 다 줬소이다. 그대는 뭐가 먹고 싶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배려심이 있는 모습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녀가 잘 모르겠사옵니다. 라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선비님이 몇 가지 선택지를 골라주며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택지를 골랐다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7살 딸아이한테 그렇게 눈치 보지 않지 않사옵니까? 쉽사리 결론이 안 나는 경우에는 그럼 오늘은 비도 오니까 파전에 막걸리나 한잔 어떻소? 하고 선비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고급 제주가 하나 들어갔는데 눈치채셨는지요? 그냥 파전 먹자가 아니라 비가 오니까 파전 먹자 식으로 명분을 제시해준 후 제안을 해주면 여인들 또한 쉽게 납득하며 선비님의 제안에 응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비님께서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에서 여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선비님께 듬직함을 느낄 것이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사옵니다. 첫째, 사내들의 번식 전략은 최대한 씨를 많이 뿌리는 쪽으로 진화되었기에 처음 보는 낯선 여인과 불장난을 할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여인은 하나의 씨앗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낯선 이성과 불장난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결국 여인은 사내의 강함과 책임감을 볼 수밖에 없사옵니다. 둘째, 사내는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강함과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하옵니다. 취향을 불문하고 모든 여인들에게 남자로서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재주는 눈빛과 눈을 바라보는 것, 칭찬과 호감 표현이옵니다. 그리고 배려심을 갖추고 이끌어주는 모습이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그 여인을 마치 7살 딸아이처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소서. 오늘 소녀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인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봤사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선비님이시라면 오늘 내용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옵니다. 사내 입장에서 선비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여인의 마음을 사는 재주는 어떤 것이 있사옵니까? 잘 아시는 선비님께선 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옵소서. 참고하여 다음번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겠나이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심에 감사드리오며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소녀 기도하겠나이다. 그럼 살펴가시옵소서.